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설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희영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혀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물을 섭취하여 씹을 때 턱과 치아, 볼, 입술과 함께 음식물이 침과 섞여 골고루 씹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을 꿀꺽 삼키기 위해 인도 부위로 넘겨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혀는 음식 맛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혀를 잘 보시면 올록볼록 다양한 미각유두가 있습니다. 이런 미각유두에는 맛봉오리라고도 불리우는 미뢰가 있으며 음식물 중 침에 녹은 물질이 이 미뢰를 자극해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바로 구음작용입니다. 입안에서 소리를 만들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혀는 필수적입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혀가 정말로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설암, 혀에 암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구강은 음식이 인체 내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며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고 말을 만드는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구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혀는 커다란 근육 덩어리입니다. 혀의 앞쪽 3분의 2는 가동부라고 부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암이 발생했을 때 설암이라고 부릅니다. 혀의 뒤쪽 3분의 1은 혀뿔이라고도 불리우고 구인두에 속해서 이 부분에 암이 발생하면 명칭이 좀 다릅니다. 설암은 대표적인 구강암으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암 발생의 0.3% 정도지만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설암은 99년 이후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양상으로 특히 20, 30대에서 연평균 7.7% 증가해서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 30대에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설암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주로 설암은 혀의 가장자리에 잘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위에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궤양이 생기거나 이상한 모양의 혹이 생겨서 수주간 지속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반드시 진료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제 일반적인 구내염이 대다수이지만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인 전암성 변병도 많고 설암은 이비인후과 의사의 시진과 촉진 등으로 조기 검진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통증을 유발하지만 간혹 통증 없이 혀에 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 주위 볼 점막에도 혹이 생기거나 색이 변한다면 역시 진료를 권합니다. 그리고 설암뿐만 아니라 두경부암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목에 통증 없는 혹이 생겨서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면 임파선 전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꼭 진료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피곤할 때 혀에 혓바늘 많이들 나잖아요. 저도 굉장히 심한 편인데 어떤 경우 설암과 이건 혓바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피곤하거나 다른 질병 등으로 면역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때 입안이 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하얗게 얕은 궤양이 발생하는 아프타성 구내염이 흔합니다. 세균 감염이나 영양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여성에서 흔하며 한 달에서 3달 간격으로 자주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입안에 곰팡이균이 자라는 캔디다증,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잘 발생하는 수족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구내염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인 치료와 증상 완화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됩니다. 설암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4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설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설암에 걸릴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피워오던 담배를 전자담배로 바꾸고 흡연 횟수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자담배를 피우면 설암이 발생할 확률이 좀 줄어들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담배보다 전자담배를 피면 혀질환이나 설암이 발생할 확률이 좀 줄어드나요? 설암의 발생 원인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설암에는 흡연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일반적인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역시 설암을 포함한 구강암 발생에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흡연량, 즉 담배를 하루에 몇 개비 피우느냐 보다는 금연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입니다. 이외에 과한 음주도 설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에서도 설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평소 잘 맞지 않는 틀니나 치아 보철 등에 의해서 만성적인 상처와 자극이 혹을 만들고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이나 자외선 관호출, 식습관과 영양결핍,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원인이 있군요. 그리고 특히 술과 담배는 역시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암이 의심될 경우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나요?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 의사가 혀를 보고 만지면서 병변에 대한 진찰을 시행합니다. 암이 의심되면 해당 부위를 조금 떼어내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설암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이 확인되면 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CT, MRI, 펫 등 다양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면 해당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암 치료 생각만 해도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설암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설암의 90% 이상이 편평상피 세포암이라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 임파선 전이나 기타 장기로의 전이가 흔한 편입니다. 설암의 전이 정도에 따라 치료 방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적 절제입니다.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 조기설암의 경우 암과 정상혀와의 경계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암을 절제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혀의 절반 이상을 절제할 경우에는 다른 부위, 팔, 다리 등에서 살을 옮겨 남은 혀에 이식하는 재건수를 시행합니다. 경부, 즉 목 부위에 전이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의 임파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6에서 8주 정도 받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이 아닌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갱년기 여성에게 혀 질환이 더 잘 나타난다? 갱년기 여성에게 혀 질환이 더 잘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까지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뭔가요? 네. 어떡해요? 특별한 이유 없이 만성적으로 혀와 구강점막에 타는 듯한 또는 따끔따끔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입안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증상이다 해서 구강자결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폐경 이후 3년에서 1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샘에도 여성 호르몬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것은 없고 노화로 인해 감각을 느끼는 신경의 기능 저하도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이나 치아 치주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다양한 완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이시라면 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시고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제 내주시죠. 설암 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네, 절제 수술, 그것도 혀에 하는 그런 수술. 와, 저는 일상생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물론 혀를 일부 또는 전체를 잘라내고 이어주는 큰 수술을 받고 나시면 당장은 음식을 드시거나 정상적인 발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이나 혀만큼 수술 부위 회복이 빠르고 또 적절하고 꼼꼼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부위도 드물죠.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내주시죠. 설암은 완치가 어렵다? 네, 암이라는 게 원래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지만 완치 어려울 것 같습니다.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네. 네, 설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평상피 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임파선 전이나 재발이 잘 되는 암입니다. 그러나 설암을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암을 비롯한 두경부암을 치료하는 의사들로 이뤄진 대한두경부외과학회에서는 설암을 비롯한 구강암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임파선 전이를 예측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최상의 치료 방법을 규정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치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혀를 비롯한 입안은 특히 다른 부위에 비해 조기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신 증상이 있으시면 믿고 가까운 이비인후과 내원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